그 가운데 서울 보증 상근감사 자리를 본인이 찍어서 갔다라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녹취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찍어서 선택했다. 고급 승용차 운전기사 비서 딸린 자리다라고 자랑을 하는 내용이 녹취로 공개가 됐습니다. 서울 보증 상근 감사 자리는 매우 좋은 기관입니다. 좋은 자리입니다. 지난 8월 상근 감사에 임명이 됐고 연봉이 1억 6천만 원, 성과급 포함 시 최대 3억이 연봉 3억짜리다. 최대. 본인 말대로 운전기사와 비서까지 딸렸다. 그런데 학력, 경력, 토목과 건설 분야라 도대체 이분이 어떻게 저 자리에 갔는지가 의문입니다. 주요 이력을 좀 한번 볼까요? 윤공정포럼 활동, 대선 캠프 합류, 비서실 근무, 상근 감사위원으로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강릉 출생, 건설사 근무, 재개발 재건축 담당했었던 경력이 전부다. 굉장히 고위직에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대통령 부부와 김대남 씨는 일면식이 없었다.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뭐 여러 가지 사진들도 나오고 있는데 함께 보시죠. 대통령실 관계자 김대남 전 행정관은 김 여사 윤 대통령과 일면식도 없는 사이. 김대남 전 행정관, 대통령 당선인이 저를 많이 신뢰한다. 지난 3월에는 독대라는 귀중한 기회도 얻었다. 라는 얘기도 본인이 스스로 밝힌 바 있어서 논란입니다. 한동훈 대표도 하지 못하는 독대를 김대남 씨는 했군요. 김지영 의원님. 그런데 일면식이 없다고 하니까 누군가는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여지고요. 뭐 야당으로서는 반색할 만한 호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 사실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지 못한다면 뭐 특검으로 가는 하이패스 발급받은 거나 다름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뭐 정권이나 그 여당 차원에서는 이거는 뭐 악재 중에 악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는 그 1년 가까이 그 서울의 소리 기자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 기자를 몰랐을까요, 과연? 김건희 여사 대선 때 7시간 녹취록, 그다음에는 명품백, 다 관련 있는 그런 기자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조심성 없이 그런 통화를 저렇게 막 해대고 대통령에 대한 막 비난, 비판 막 이런 뭐 저급한 용어 사용해 가면서 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한동훈 대표한테도 뭐 표현을 못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표현 막 쓰고 그런 것들이 과연 이게 통상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저는 굉장히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런데 대체적으로 김대남 씨가 했던 것들이 이루어졌어요, 실제로.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총선 때 본인이 용인에서 밀렸잖아요. 그리고 안 됐는데 그 이원모 비서관이 됐고 그 과정에 이제 이철규 의원이 그 김건희 여사의 중간 역할을 하면서 했다라는 막 얘기들을 했는데 이철규 의원은 이제 펄쩍 뛰고 있고 그거 허풍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허풍쟁이가 그 연봉 3억짜리 보증기금에 마음대로 자기가 선택해서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정말 본인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정말 이상한 정권이죠. 낙하산도 전문성이 있으면 비판을 덜 받거든요. 예. 그런데 이분은 건설회사 다니다가 대선 때 합류한 사람인데 전혀 뭐 금융 쪽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다른 공공기관은 임기가 2년인데 여기 3년이라서 정권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서 내가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여기를 내가 선택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그게 정권의 뒷배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그래서 도저히 그 관계 없다, 일면식 없다 이런 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다음에 신지호 그 전략부총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7월 10일 날 이런 이제 대화가 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른바 공격 사주에 대한 통화가 그리고 뭐 한동훈 잘 쳐주면 여사가 좋아할 거다. 뭐 들었다 놨다 해주니까 이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단독 보도라고 그 나온 거는 7월 12일인데 7월 11일 날 그 당권 주자 토론회에서 원희룡 후보가 그거를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신지호 부총장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7월 15일 날 이제 8월에 이 그 보증기금 감사 자리로 임명받아서 가는데 7월 15일 날 관련한 어떤 그 내부의 인사위원회 이런 게 열렸다는 거죠. 보증기금에. 그러니까 이게
그 앞뒤 맥락상 뭔가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일종의 어떤 보상 아니냐? 그렇죠. 7월 15일 날 그런 그 오. 보증기금 내부에서 감사 임명하는 그런 인사위원회 내지 이런 게 열린다는 거를 김대남 씨가 모르고 그런 통화를 통해서 이른바 공격 사주를 했겠느냐라는 게 이제 그 신조업 총장의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이게 아무래도 정말 이 기묘하다, 기괴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일면식도 없고 대통령실 관계 없다면 당에서 하는 것을 오히려 적극 격려해줘야죠. 네. 그리고 제대로 진상 규명해라. 이거는 대통령 부부에 대한 모욕이다. 이렇게 화를 내면서 당에 대해서 오히려 힘을 실어주는 게 그게 상식이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당에 화를 내고 있으니까 화를 낼 지점이 대상이 누구인지 김대남 씨한테 화를 내던지 이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런데 왜 올바른 그 감찰을 하려고 하는 당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비판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수상하다는 거죠. 성낸 사람이 뭐 한 거 아니냐? 그렇죠. 오, 김광선 변호사님. 네. 연봉 3억에 기사 딸리고 비서까지 있다. 굉장히 좋은 자리인데 이런 물의를 일으킨 분이 서울 보증 상근 감사 자리를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게 적절한지 또 궁금하고, 이 부적절하다라고 생각됐다면 언제든지 내부에서도 뭐 징계 절차랄지 아니면 본인이 스스로 물러난다든지 어떤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대통령실에서 결백을 입증하려고 하면 네네. 배우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 조치가 당연히 선행되는 게 맞아요.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자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면 그건 마치 배후에 있는 세력이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러면 일단 물의를 일으켰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 자리에서 내놔야죠. 와, 근데 저 되게 좋네요, 저 자리. 상근 감사한테 기사 딸린 차량까지 제공돼요? 원래 이 공공기관 감사 자리가 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네. 그러면서 차량 제공되고 기사가 제공되기 때문에 네. 골프장 가면 공공기관 감사장 감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번 문제 이참에. 그렇죠. 문제 네. 삼아야 이 차량 기사 딸린 차량까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뭐 연봉도 최대 뭐 3억이 넘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건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김대남 씨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형사적으로 보면 명예훼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누구의 명예요? 한동훈 대표에 대한 명예훼손 정도는 될 수가 있죠. 그렇지만 지금 김대남 씨의 배후 세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려고 하면 사실은 휴대폰 압수하면 굉장히 쉽게 밝혀질 수 있거든요. 휴대폰 보면 나옵니까? 그렇죠. 포렌식 하고요. 뭐 다 예. 지웠겠지만 그다음에 통화 내역 같은 거 전체적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해 보면 저 사실은 휴대폰이 스모킹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현재 뭐 당에서는 진상조사 할 수 있을 뿐이지 뭐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뭐 강제 수사의 권한이 없기 때문에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사실 고소해야 하고 또 고소 고발해야 하고, 그러면 검찰이 신속하게 전격 투입돼 가지고 압수하면서 뒷배를 좀 밝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네. 뭐 제가 볼 때는 뭐 물론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 일탈일 수도 있지만 전반적인 걸 전체를 보면 개인이 저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요. 아까 김민정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온갖 행위를 하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뭔가 연결이 있기 때문에 감사로 가지 않았는가. 아니 근데 만약에 배후가 용산의 누군가라면 용산이 그렇게 그 서울의 소리한테 당했는데 그 서울의 소리한테 사주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면 이런 내용을 전달해 줬을 때 쓸 사람이 없다. 가장 쓸 수 있고 파격적인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보수 유튜버에 대해 그걸 하면 아군이 아군을 공격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서울의 소리, 그것도 뭐 이명수 기자라고 하는데 이명수 기자가 김건희 여사하고 통화 내역을 그때 대선 과정에서 공개해가지고 예. 엄청나게 일파만파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정도 파괴력 있는 사람이 하는데 적군이 공격해서 우리의 아군이 수장될 사람을, 대표적인 사람을 공격해야지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야 그러면 그 정도로 한 대표가 김대남 씨는 한 대표가 싫었다. 그렇죠. 여기 그 서울의 소리에서 이걸 발표하고 민주당이 공격하면 이건 엄청나게 일파만파 되는 거지요. 그렇지만 보수의 내에서 하면 이것은 이전투가 되는 거예요. 전당대회 놔두고 상대방 공격이다, 별거 아닌가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이걸 거대 야당인 민주당과 서울의 소리 이런 쪽에서 일치 단계에서 공격을 해버리면 이것은 엄청난 파장 효과가 있고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좌파 매체는 서울의 소리가 훨씬 더 이 사건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그 가운데 한동훈 대표 빼고 원내대표단과 대통령실이 만찬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 한동훈 빼고. 우리는 하나. 근데 제목이 한동훈 빼고예요. 우리는 하나, 한동훈 빼고. 물론 이제 원내대표단과 당 대표 지도부는 좀 다르죠. 다르다고 합니다만 저간의 상황과 어떤 흐름 속에서 어쨌든 한동훈 대표는 빠졌습니다. 2시간 15분간 만찬이 있었다고 합니다. 앞서 이제 한동훈 대표 포함된 당대표단은 또 만찬을 했죠. 만찬을 했죠. 그렇습니다. 과연 이 김대남 사건의 실체는 뭘까? 추후의 사건 관련된 새 소식 나오면 전해드리겠습니다.